보험 리모델링을 요청했더니 자꾸 해지를 권합니다. 내가 옛날에 가입한 보험들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단점 투성이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세히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옛날 보험들일수록 단순하고 이 단순함에서 오는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 보험엔 없는 놀라운 장점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세분화되어 소액만을 보장하는 수술비가 옛날 보험에서는 감액 없이 수백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일반암의 20%만 지급하는 유사암을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지금은 전설로 남아있는 옛날 보험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절대 해지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여성 만성질환 수술을 받을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2000년도쯤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인데요. 아주 오래전 상품이다 보니까 납입이 끝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완납을 했으면 이제 보장받을 일만 남았는데 해지를 왜 걱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완납한 보험을 해약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이런 오래된 상품이라면 꽤 많은 환급금이 쌓였을 거고 내가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런 옛날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웬만하면 해지하지 마시고 차라리 약관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보장 내용을 보면 종합보험의 형태다 보니 특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판매된 지 20년이 넘은 보험이다 보니 만기가 짧다거나 10년간의 보장 범위가 좁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잘한 단점들을 메워주는 게 바로 이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특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 만성질환 수술이라면 횟수당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여성 만성질환에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됩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 같은 부위도 포함되고 심지어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관련 질환까지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무죄반증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비뇨기계의 기타 질환, 요실금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무죄반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고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언젠가 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수술 후에는 걷기가 힘들다 보니 한동안은 고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치료 비용을 실비로 보장받더라도 걷지를 못한다면 생활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여성 만성질환 수술비 500만 원이 지급된다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큰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요실금 수술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용이 많이 나오는 수술은 아니지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판매된 2세대 실비는 15년 9월까지 비뇨계통 장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질병수술비에서는 기껏해야 20에서 5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경증의 수술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특약을 만든 이 회사는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무죄반증이나 요실금이 아니더라도 특약의 이름처럼 여성분들께 흔히 발생하는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 유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고정금리형 연금보험 및 저축보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2000년도쯤에 5%대의 콜금리 목표를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0년 전후에 가입하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연 5에서 7%의 매우 높은 고정금리를 가진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약 환급금이 커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 금리가 많이 높아졌는데 과연 메리트가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작년과 올해 시중은행에서 5%, 6% 금리형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 잘 보시면 6개월 혹은 1년 등 단기형 상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얼마 전 일부 생명사에서 확정형 고금리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긴 했지만 일시납을 해야 한다든지 최대 5년만 유지할 수 있다든지 하는 한계가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높은 이율의 고정금리형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은 직접 치료가 명시되지 않은 암 입원 일당입니다. 몇 년 전까지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분야가 암 입원 일당이었는데요.
당시 상품들의 암 입원 일당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암 직접 치료로 입원 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암의 직접 치료가 어떤 치료 행위를 의미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긴 것 중 하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2019년부터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암 직접 치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암 자체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입원은 직접 치료에 해당되고요.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는 암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입한 암 입원 일당에 직접 치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적인 치료라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셔도 입원 일당이 나옵니다. 암 치료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요양병원까지 보장되는 암 입원 일당이 있다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을 내려놓고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암보험을 예전에 가입했다면 직접적인 치료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약관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0년대 중반 일부 회사에서는 2008년까지도 판매됐던 암 진단비입니다. 이때 암보험은 지금 암보험엔 없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는데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 번씩 유사암 한도에 경쟁이 붙으면서 일시적이긴 했지만 유사암 한도를 수천만 원까지 열어주는 곳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유사암 한도를 일반암 진단비에 20%만 넣을 수 있게 변경되면서 유사암 1000만 원을 넣으려면 비싼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이나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도가 낮아지기 직전에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로 가입하기 위해 연락 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몰렸을 정도로 유사암, 특히 여기에 들어있는 갑상선암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를 뜻하는데 갑상선암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발병률이 높은 편이고 남성분들에게 역시 꽤 자주 발생하는 암입니다. 남녀를 합쳐서 보면 발생률이 1위로 올라갈 정도로 흔한 암이고요. 그런데 이 갑상선암을 일반암만큼 지급한다는 거죠. 암 진단비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높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보험들은 여기에 10% 혹은 20%만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이 가능했는데 이게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2005년부터 2008년의 보험 상품들은 3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보장도 가능했었던 거죠. 정말 좋은 암 진단비니까 이때 암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요. 꼭 암보험이 아니더라도 같은 시기에 판매됐던 CI보험 등의 종합 형태 보험에도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비교적 경증의 암이다 보니까 5년 생존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폐암이나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이런 암들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뜻이고 치료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일단 진단비를 많이 받는다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다른 암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힘들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암 관련해서 조건이 좋았던 시기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가 일반암 진단비의 20%로 줄어들기 직전인 2022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 이때도 조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한도 제한이 생기기 직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반암과 1:1 가입 조건이 가능했었고 일부 회사에서는 일반암 1000만 원에 유사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1:2 조건이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없을 조건이라고 생각되니까 지금과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거나 정말 잘못 가입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암보험을 반드시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다섯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 실손의료비의 한 종류인데요. 2009년 8월 이전 실비, 즉 1세대 실비는 보험 회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실비가 표준화되기 전이다 보니 가입하는 보험사의 상품마다 각기 다른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상해에 대한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입원이나 통원 의료비가 별도로 나눠져 있던 입통원 의료비가 있었고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인 일반 상해 의료비,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서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입통원 의료비를 선택한다면 입원했을 때 원하는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이었죠.
그리고 통원의 경우엔 10만원 혹은 30만원의 한도를 가졌고 여기에서 총 5천원을 공제했고요. 반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최대치인 1000만원 한도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입통원 의료비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도가 적더라도 입통원 관계가 없다는 건데요. 만약 입원을 해서 고액의 치료비가 나온다면 한도가 1억인 게 당연히 좋을 거예요. 둘 다 100% 보장인데 치료비가 1000만원 이상 나오는 순간부터 1억짜리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상해로 인해서 병원비가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건 아주 희박한 확률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고액의 치료비를 사용하는 건 질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내가 상해로 인해 통원에서 MRI를 찍는다 이렇게 됐을 땐 통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내 돈을 내야 해요. 반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가 없다 보니 통원으로 MRI를 찍던 입원이 없는 당일 수술을 하던 5천원만 내면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상해 의료비의 엄청난 장점들 중 하나고요.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 치과나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도 원인이 상해, 즉 우연한 사고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현재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처리가 가능한데 사실 급여는 치료비가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건 보통 비급여 치료인데 여기에 대해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부담금이 없는 산재나 자동차 사고 역시 50%까지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놀라운 장점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장해주니까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보장받을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치료비의 50%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상해 의료비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장점이 크지만 단점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겠죠. 먼저 한 사고당 180일 한도로 보상 가능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땐 어깨가 금방 나았는데 한 6개월 이후에 어깨가 다시 아파요. 그럼 보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통원 치료뿐 아니라 장기간 입원을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역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플랜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장이 좋은 만큼 금액대가 있긴 하지만 저는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럽지 않다면 일단은 좀 더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6번째는 13종 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술비는 과거 생명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었고 현재는 손보사에서도 판매하긴 하지만 1호종이나 17종, 18종 수술비로 모두 변경됐죠. 아마 이 13종 수술비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조골 이식 수술도 보장되다 보니 임플란트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잇몸뼈가 남아있으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아나 잇몸이 손상된 정도가 심하다면 뼈 이식,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실비에서도 보장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비용에 치조골 이식 수술 비용까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저도 한 1, 2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염증 때문에 뼈를 좀 메꿔야 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었습니다. 저는 13종이 없어서 보장받지 못했지만요. 만약 200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 상품이 있으시다면 꼭 증권에서 13종 수술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3종 수술비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1, 2, 3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숫자는 작아도 범위는 지금의 종수술비와 큰 차이가 없으며 말씀드렸던 치조골 이식 수술은 2종에 해당합니다. 2007년 이후에는 대부분 보험사의 약관이 바뀌어서 골이식 수술에서 치조골 임플란트 등이 제외됐어요.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점점 보급되면서 청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정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약관 수정까지 해야 할 만큼 좋은 수술비 특약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13종 수술비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서 한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봤던 분들은 보통 이 정도의 한도였고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이 한도로 가입되신 분들은 다빈도 수술들에 대해서 좀 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종까지 세분화되었는데도 현재는 1종으로 분류하지만 과거에는 2종으로 분류했던 수술도 있었고요. 백내장이나 척추, 치액 수술 등은 수술 건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주변에서도 수술한 분들을 한두 번씩 보셨을 텐데요. 이 주요 수술 통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인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치액 수술, 그리고 제왕절개까지도 다빈도 수술로 분류됩니다. 이 수술들은 옛날의 13종과 지금의 1호종에서 전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13종에서 좀 더 많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빈도 1위인 백내장 수술은 현재 1호종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1, 3종에서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받는 수술이다 보니까 손해가 커지고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개정을 한 거겠죠. 1호종 수술비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이 아무리 한도를 최대로 넣어도 1종은 20만원이에요. 그런데 1, 3종 수술비, 아까 보여드린 설계처럼 1종 60만원, 2종 100만원, 3종 200만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2종 수술비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종에서는 20만원, 1, 3종에서는 100만원. 옛날 보험인데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치액 수술, 제왕절개 모두 1종이고 1호종 수술비에서는 20만원, 1, 3종에서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항문질환이나 제왕절개는 최근 1호종에서는 보장 제외된 곳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흔히 하는 수술인 다빈도 수술들에 대해선 1, 3종이 확실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 개복술이나 개도술, 개용술 같은 정말 규모가 큰 수술이라면 1호종의 보장 금액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 1호종 수술비의 5종 수술은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한도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1, 3종 수술에서도 이런 큰 수술은 가장 높은 종인 3종에 해당하긴 하지만 가입 금액이 200만원, 높아야 300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1, 3종 수술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흔한 수술에도 생각보다 많은 수술비가 보장되니 반드시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7번째는 비교적 최근인 2004년 12월 이전까지 판매됐던 비례형 암조효 치료지원금 특약입니다. 만약 저에게 암 발생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대답을 할 텐데요. 비급여,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받을 수 없고요. 실비의 통원 한도가 기껏해야 20에서 30만원 정도다 보니 회당 수백만원짜리 치료, 예를 들면 중입자 치료나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 이런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도 만약 수년간 수십 회를 반복해서 받게 된다면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누적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가 넘어갈 텐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게 이 암조효 치료지원금 보험입니다.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연간 직접 치료로 사용한 치료 비용이 1000만원이 넘었을 때 1000만원 단위로 구간마다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암 진단 후 5년 동안 연간 1회씩 최대 1억을 보장하며 회사에 따라 10년간 최대 1억 5천을 연 1회 보장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0년형으로 예를 들어 매년 비급여 암 치료를 위해 1억을 썼다고 한다면 최대 10억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암조효 치료지원금 특약은 모두 전이 재발,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년도, 2차년도에 보장을 받고 완치됐다가 5차년도에 암이 재발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는다면 또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카티 항암제,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치료, 토모테라피, 호스피스 완화 치료 등 모두가 직접 치료에 해당되고요. 사실상 고가의 암 치료비 걱정은 이 보험 하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약 1년 정도만 판매했는데 아직도 가끔 가입 문의가 올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보험이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꼭 끝까지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유지하시길 추천드리는 해지하시면 안 되는 전설의 보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래전 보험이 무조건 장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7가지 보험들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했는데요. 전설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심적으로 든든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청구하고 보장을 받아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상해이르비처럼 좋은 특약이 있어도 나는 사고도 잘 안 나고 다친 적도 없고 크게 활동적인 일도 하지 않는데 보험료가 비싸다 라고 하신다면 리모델링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고 이렇게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알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증권을 싹 한번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이런 전설의 보험이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의 진짜 가치를 알고 활용까지 남부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된 유용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보험담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